오늘도 진짜 한국스러운 이야기 같이 나눠볼까요?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한국 문화부터 한국 사람들도 아 진짜 그러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That's so Korea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좀 새로운 게 눈에 띄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 그림.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몇 달간 인물화를 배우셨는데요. 이렇게 저를 직접 그려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조명이 안 비치게 보여드리려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아, 너무 감동이에요. 이렇게 액자까지 담아서 주셨는데요. 여기 밑에는 사랑하는 우리 딸을 생각하며 엄마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뒤에 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새로운 근황으로 그림을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제가 좀 평소에 저의 말투에 더 가깝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동안은 제가 더 정확하게 발음하고 싶어서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듣기에 편하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을 말해도 최대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보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게 더 좋으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국 소식에 대해서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한국이 정말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어제는 폭염주의보였는데요. 또 하루 종일 덥기만 한 게 아니라 오후에는 장맛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덥고 습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굉장히 더운데 햇볕이 정말 세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갈 때 선크림도 꼼꼼히 바르고 선글라스도 꼭 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정말 강해서 오래 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찜통에 있는 것처럼 무더운데 어떻게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이 더위를 잘 이겨내고 계신지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한국 여름은 덥고 습해서 사실은 습한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덥고 습해서 이 여름이 빨리 끝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여름이 그래서 좋기도 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여름 잘 나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날이 무더우면 우리가 입맛도 없고 밥도 잘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어느 정도로 이런 더운 날씨에 영향을 받으시나요? 저는 특히 쌀밥은 정말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면처럼 술술 빠르게 쉽게 먹을 수 있는 면 요리를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이 되면 제가 찾는 시원한 면 요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좀 문화 공부보다는 가볍게 면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중간중간 제가 면 요리와 관련된 소소한 에피소드도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여름 면 요리입니다. 네, 그럼 같이 이야기해볼까요? 여름 면 요리 중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음식은 바로 네, 냉면입니다. 냉면. 시원한 국수. 말 그대로 냉면이죠. 냉면에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콤달콤하고 쫄깃쫄깃한 함흥냉면도 있고요. 고명으로 육전이 올라가는 게 특징인 진주냉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가 들어가는 회냉면 이런 냉면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냉면도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평양냉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알아요. 이제 제가 평양냉면을 가장 좋아한다고 밝히면 이게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그 아무 맛도 안 나는 냉면을 어떻게 가장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냐 이러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터운 매니아층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 평양냉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평양냉면은 메밀로 만든 면에 고기 육수인데 동치미를 섞어서 맛을 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 시원한 국물을 특징으로 하는 냉면입니다. 그리고 이름처럼 평양, 북한의 평양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맛은 처음 먹어보시는 분은
아무 맛도 안 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밍밍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딱 냉면이 나왔을 때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면요. 면에서 풍기는 그 은은한 메밀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먹기 전에 먼저 메밀향을 코로 맡아요. 그리고 국물은 조금 슴슴한 고기의 맛이 나는 그런 국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식당마다 편차는 있지만 약간 은은하고 강하지 않은 고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전혀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되게 건강하게 자연적으로 풍미를 낸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시원하고 아주 깔끔하고요. 평양냉면은 사실은 가격대가 조금 있는 냉면이에요. 보통은 한 16,000원에서 많게는 한 19,000원, 20,000원까지 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면 고기 육수인데 기름이 둥둥 뜨지 않고 그러니까 기름을 다 이렇게 걸러서 맑게 차갑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고기를 삶으면 기름이 뜨고 그거는 이제 뜨거운 국물에는 보통 녹잖아요. 근데 고기 육수인데 차갑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손이 많이 가고 까다로운 과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메밀 역시 조금 다루기 어려운 재료여서 가격은 비싸지만 저는 평양냉면을 정말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주로 고명으로는요, 식당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소고기, 배, 오이, 삶은 달걀이 쓰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올라가 있고요. 솔직히 저는 평양냉면을 처음부터 좋아한 건 아니에요. 언제 이제 우연한 계기로 처음 먹어봤을 때 저 빼고 모두가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맛이지? 왜 아무 맛도 안 나지? 그리고 왜 나는 이런 맛을 잘 못 느끼는 거지? 하면서 약간 혼란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맛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평양냉면을 먹지 않다가 어느 날 술을 먹고 깨어난 다음 날 해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가 가자고 해서 평양냉면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봤는데요. 국물을 딱 들이키는 순간 와, 뭔가 그 맑디 맑은 옹달샘물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와, 막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물을 먹는 느낌? 눈이랑 이 뇌까지 깨어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평양냉면을 아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양냉면은 특히 같이 곁들여 먹는 음식도 너무 맛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녹두전이나 수육, 또 어떤 식당은 닭무침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음식을 같이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양냉면은 좀 차가운 반면 이 같이 먹는 음식들은 자극적이면서도 따뜻해서 궁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제일 아끼는 평양냉면집에 가면요. 가게를 들어가려면 이렇게 높은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 꼭대기쯤에 계단의 끝에서 꼭대기쯤에서 녹두전을 붙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면서부터 따뜻하고 고소한 이런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가죠. 그러니까 벌써 기대감에 마음이 들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노포예요. 오래된 가게라 그 노포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살짝 낡은 듯하지만 또 세월이 주는 그런 압도감과 따뜻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냉면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냉면이 나와요. 이렇게 큰 쇠로 된 그릇에 맑디 맑은 국물과 면이 이렇게 담겨서 나오는데요. 일단 저는 그 면을 풀지 않고 국물부터 살짝 맛봅니다. 그러면 아주 깔끔한 그 육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면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풀어요. 그러면 은은한 메밀향이 그 국물에 한번 쫙 배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면과 육수를 이렇게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름만 되면 제가 아끼는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셨나요? 이 평양냉면이요. 원래는 겨울에 즐겨 먹는 음식이었대요. 옛날 옛적에는 여름에 메밀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특히 얼음, 찬물 이런 거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즐기는 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특히 여름만 되면 평양냉면집은 주로 수도권에 많은데요. 서울 곳곳에 있는 그 평양냉면집들이 정말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정말 줄 서서 기다려서 먹고요. 저도 최근에 친구들이랑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평양냉면을 좋아하고 주변에 제 친구들도 다 좋아하는데 딱 한 친구만 제가 데리고 갔을 때 야 이거 무슨 맛이냐
이렇게 아무 맛도 안 나는데 16,000원이나 주고 사람들은 먹는다고 하면서 아직 평양냉면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저처럼 매니아로 만들고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3-4번만 나를 믿고 한 번만 더 먹어보면 이 평양냉면의 진가를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여름면 요리는 평양냉면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다른 냉면은 물론 좋아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달고 시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평양냉면은 좀 깔끔하고 좀 깨끗한 느낌? 그런 인상을 받아서 저는 평양냉면을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제가 사랑하는 한국의 면 요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두구두구 콩국수입니다. 네, 저는 콩국수도 아주 좋아합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콩물에 국수를 넣은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크림 파스타 같죠? 맛은 일단 굉장히 고소합니다. 두유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고소하고 찐득한 두유에 면이 들어간 느낌이고 때때로 콩국수 집에 따라서 좀 땅콩 맛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주로 콩국수 집에는 맛있는 김치를 내놓거든요. 한국에는 이런 게 있어요. 맛있는 칼국수 집일수록 그 김치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소한 콩국수와 그다음에 조금 자극적이면서도 감칠맛 있는 맛있는 김치를 이렇게 같이 먹는 게 굉장히 맛있고요. 콩국수는 콩국수 집에서 주로 파는 게 맞지만 때때로 중국집이나 또 국수집에서 여름 한정 메뉴로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리태 콩국수라고 해서 검은 콩으로 만든 콩국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요, 마트에 콩물을 팝니다. 그래서 그 콩물을 사다가 집에서 면을 삶아서 콩물을 부어서 먹으면 콩국수 한 그릇이 뚝딱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정말 집에서 해 먹기도 편해요. 저도 얼마 전에 집에서 콩국수를 해 먹었는데요. 콩국수를 굉장히 잘하는 집 근처에 우연히 가게 돼서요. 그 가게에도 들려서 콩물을 샀는데요. 면 삶아서 콩물을 붓고 그다음에 얼음도 조금 이렇게 띄워놓고 오이도 채 썰어서 올린 다음에 깨도 뿌리고 해서 먹었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콩물은 특히나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콩물 중에 가장 걸쭉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슨 스프 떠먹는 것처럼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떠먹어야 될 정도로 걸쭉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감도 재밌었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무실 말고 이전 사무실이 서울역에 있었는데요. 그 서울역에 있다는 이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콩국수였어요. 조금 멀지만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50년 된 콩국수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요. 저는 거기를 그때 특히 더 좋아했어요. 어떤 때는요, 제가 좀 배부른 상태에서 그 식당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식당이 또 양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콩국수를 먹는데 아무리 먹어도 이 콩물을 다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이미 배가 너무 부르고 콩물은 많이 남았고 그래서 이 콩물이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 식당만 가면 그 콩국수 너무너무 맛있게 즐기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조만간 갈 예정인데요. 거기는 역시 맛집답게 김치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김치랑 콩국수를 꼭 제대로 즐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콩국수는요, 무엇보다 주 재료가 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콩은 먹을 수 있는 채식주의자라면 한국에 놀러 오셨을 때 먹어보기에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명으로는요, 주로 채 썬 오이, 삶은 계란, 참깨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드물게 가끔 토마토를 올리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집에서 얼음을 올렸다고 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아주 시원하게 먹는 거를 좋아해서 가끔 콩국수 식당에 가면 이렇게 얼음이 동동동 띄워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 얼음이 살짝 녹으면 이 조금 걸쭉한 국물을 약간은 찰랑찰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머리가 깨질 정도로 시원한 그렇지만 고소한 국물을 먹으면서 또 감칠맛 또는 맛있는 김치랑 같이 먹으면 이게 여름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논쟁이 있는데요. 콩국수와 관련한 이 콩물의 맛이 너무 심심하게 느껴지면 소금을 뿌립니다. 주로 그러는데요.
전라도 쪽에서는 콩국수에 설탕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지역에서 온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면 이 콩국수를 가지고 약간의 논쟁을 벌이는데요. 그 친구들은 제게 어떻게 서울 사람들은 콩국수에 소금을 뿌려 먹냐 이러고, 저는 어떻게 콩국수에 설탕을 뿌리냐, 이거 너무 달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요즘은 콩국수 집에 가면 소금, 설탕 둘 다 준비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제가 여름 면 요리로 좋아하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이 콩국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여름 면 요리는 무엇일까요? 네, 비빔국수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면 요리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입맛이 없을 때 실패할 수가 없는 메뉴입니다. 이거는 양념장에 삶은 면을 비벼서 만드는 그런 면 요리인데요. 양념에는 고추장, 설탕, 간장, 식초, 참기름 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맛이 좀 새콤달콤하고, 면은 주로 소면을 사용합니다. 얇은 면인데요. 면이 얇아서 그 면 사이사이에 양념장이 다 잘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루룩 먹으면 너무 감칠맛 있고 시원하고 새콤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르지만 면 외에도 재료로 깻잎, 양파, 상추, 오이 등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비빕니다. 그리고 고명은 이렇게 면 위에 토핑처럼 올리는 걸 말해요. 고명으로는 삶은 계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재료로 김치도 이렇게 썰어서 넣어서 먹습니다. 뭐 주로 배추김치, 열무김치를 이렇게 쫑쫑쫑쫑쫑쫑 썰어서 넣어서 먹습니다. 비빔국수 하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 이제 가지고 있는 추억이 비슷하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특히 야식으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입맛이 없거나 좀 밤에 출출할 때 어머니께서 자주 해주셨어요. 밤에 출출한데 뭔가를 시켜 먹기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비빔국수인 것 같아요. 그냥 면만 삶아서 대충 냉장고에 있는 야채 몇 개를 넣고 만들면 되니까 간편하면서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참기름을 한 바퀴 둘러야 되는데요. 그 참기름 향이, 진짜 참기름은 대단한 기름입니다. 그거는 모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줘요. 아주 고소하고, 그냥 진짜 고소하다의 정의가 참기름인 것 같아요. 아주 고소한 그 참기름 향도 너무 좋아서 비빔국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리에 약간 자신이 없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 음식만큼은 잘할 수 있다 라는 게 저는 비빔국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빔국수는요, 면을 삶고 나서 꼭 찬물에 여러 번 헹구셔야 됩니다. 네, 아무리 귀찮더라도 찬물에 헹구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물기를 꼭 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산뜻하고 시원한 비빔국수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기를 안 짜면요, 이 물이 흥건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축축하고 따뜻한 비빔국수는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꼭 찬물에 여러 번 헹구시고 물기를 꼭 짜주신 뒤에 양념장이랑 비벼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라면처럼 아예 인스턴트 제품으로 나오는 비빔국수도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비빔면이라고 따로 부르는데요. 팔도 비빔면, 진 비빔면, 대홍동 비빔면 이런 많은 제품이 있는데 집에 정말 소면도 없고 야채도 없다. 근데 비빔국수는 먹고 싶다. 그러면 마트에서 그 비빔면을 사와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비빔국수는 직접 면도 삶고 양념장도 만들어서 비벼서 먹는 그런 요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한국의 여름 면 요리는 비빔국수입니다. 네, 주로 여름에 많이 먹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국의 여름을 책임지는, 그리고 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대표적인 여름 면 요리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평양냉면, 콩국수, 비빔국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3가지 음식 중에 혹시 어떤 걸 드시고 싶으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나라만의 여름 별미가 있다면 그것도 소개를 해주세요. 이름, 요리하는 법, 맛,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음식에 대한 추억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유별나게 발음이나 억양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저의 말투로 이야기를 하려고 애썼는데요. 혹시 어떤 게 더 듣기에 편하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제 시원하게 면 한 그릇 하러 가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